내가 성장하면서 둥그러지고 커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좀 아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는 게 그 친구가 혹시 이런 오해를 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그 친구 입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음,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기분 나빴겠는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굳이 친구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아유 기분 나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야 이런. 학년이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내년에 같은 반 되고 싶은 친구 이름을 세 명을 적어내게 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혹은 뭐 어디까지 친하게 질 수 있느냐, 혹은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귈 때 뭐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막 대놓고 친구 통화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친구에 대한 가치 정립을 본인부터가 좀 잘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곧 새학기입니다. 아이들도 긴장하고 학부모님들도 긴장하는 새학년 새학기. 이게 그냥 2학기가 시작되는 것과 1학기 시작은 조금 더 부담감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는 네. 부분에. 어떤가요? 그 새학기 앞두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혹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이제 1, 2학년에서 3, 4학년, 3, 4학년에서 5, 6학년, 또 중등, 이렇게 학년들이 휙휙 올라가면서 바뀌는 새로 등장하는 과목이라든지 또 어려워지는 교과목에 대한 그런 걱정들 제일 우선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또 은근히 교우 관계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네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물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반배정, 반배정, 반배정 어떤 반이 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거의 이 정도가 거의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편안한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랑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은 기대감, 또 새로운 선생님이 자신과 궁합이 잘 맞을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선생님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친구 문제, 새학기, 새학년 들어서 아이들이 긴장하고 혹은 설레하는 친구 문제, 혹은 부모님들이 다소 우려하는 친구 문제를 좀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좀 전에 몇 가지를 들어주셨지만, 뭐, 가장 큰 걱정, 아까 뭐, 나랑 친한 친구가 반배정이 되느냐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도 나름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다양한 반으로 배분을 하고 또 너무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은 떼어놓기도 하고 음. 소위 좀 관심을 주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게 선생님을 붙여서 반배정을 해주시기도 할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학원에서 좀 굉장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거나, 먼 이전에 유치원 다닐 때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놀이터에서라든지, 그때 좀 안 좋았던 갈등 상황이 있었던 친구랑 같은 반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막연히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반을 바꾸게 해달라는 거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럴 때에는 조금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둥그러지고 커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좀 아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트러블이 생긴 친구랑 계속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다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 사회 공동체의 작은 축소판인 학교 반 교실에서 그런 친구들과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문제 없이 어울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건 너무 어른의 입장이고, 이게 너무 어린 친구들은 그거에 설득이 될까라는 좀 약간 의문이 남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학년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 너무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 이거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봐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뭐랄까, 되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으려나요? 사실 저는 제 아이가 조금 둥근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 친구랑 작년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와서 꺼내 놓을 때, 그 친구가 혹시 이런 오해를 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그 친구 입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음,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기분 나빴겠는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굳이 친구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아유 기분 나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야. 이런 대안을 알려주기도 했었고요. 대신에 조금 중요한 건 그 아이에 대한 혼담을 엄마랑 이렇게 불편했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의논하는 건 괜찮지만 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와 그 아이에 대한 혼담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음, 그런 지도는 챙겨주었어요. 네, 그쵸. 그건 또 아이의 어떤 또 다른 인성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교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예전에 우리가 뭐 같은 반 친구 모두가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정말 우리 생각 없이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와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친구가 있고 맞지 않는 이제 학급 친구가 있고 근데 너를 버리면서까지 맞춰준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 이게 막 절친 맺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도라고 좀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내가 그래요. 얘랑 꼭 뭔가 말을 걸어야 되고 얘한테 무엇을 주거나 꼭 우리 팀으로서 같이 함께 놀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체육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어울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 음, 외에 다른 상황에서 꼭 그 친구와 친밀하게 뭔가를 의견이라든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까 좀 전에 단짝 친구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또 단짝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저도 최근에 학부모 모임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좀 흥미로웠어요. 아이가 단짝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부모님들도 계셨고 또 어머님 성향부터가 단짝은 없어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굉장히 좀 쿨하신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법 아주 평범한 소재인 것 같은데 긴 시간 토론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짝 친구는 정말 필요할까? 혹은 단짝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저만 하더라도 딱 절친이라고 해서 한 명이랑 굉장히 연락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쪽 그룹에서의 모임 친구들이 있고 또 동창 그룹 여기가 또 있고 이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사람들을 만나는 편인데 단짝이라고 하면은 저는 단짝이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단짝이 꼭 있어야 될까? 재밌는 토론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은 보통 단짝 친구 이런 거 되게 조금 뭐 집착하지는 아니지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도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는 단짝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 단짝이 4명, 5명인 아이도 있고요. 네, 어휘 개념을 잘 모르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나는 이 친구랑은 친해, 뭐, 그 정도의 의미에서 어른이 생각하기에 어른들이 정의하는 단짝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더 음, 가볍게 음, 만나는 수준의 음. 친구도 우리 반 단짝 그냥 이렇게 음. 말하는 친구들도 들어보니까 이게 부모님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막 뭐 우리가 친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애를 붙잡고 앉아 친구 문제 한 시간 토론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평소에 엄마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이라던가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친구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냥 본인이 막 친구랑 그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성향을, 어머니의 성향을 좀 닮아가는 일이 대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신학기, 뭐 새학기 친구 관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막 대놓고 친구 토론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친구에 대한 가치 정립을 본인부터가 좀 잘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상에서 지금 좀 전에 조언 주신 대로 편안하게 얘기들을 좀 자주자주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아이가 그래야 해 혹은 뭐 라는 강박 없이 좀 편안하게 관계를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어떤 뭐 갈등이 생기든 뭔가 혹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친구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단짝이 됐든 뭐 4명, 3명 그룹 친구가 됐든 그 친구와의 수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거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친구들과 갈등을 잘 해결하려면은 친구들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배운 스킬을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수평적인 대화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가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거기 하나 더. 저는 맨날 저는 약간 제 철학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음, 봐요.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도 아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가 돼야 좋은 친구들이 이 친구를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큼 그 친구도 저를 똑같이 보고 평가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랄지 그렇지 않다랄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생활 속에서 좀 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또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 이렇게 토론 주제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친구의 조건을 저도 아이와 얘기했었던 그런 신뢰들이 몇 가지 떠올랐는데, 내가 이 친구가 새로 전학 왔는데 너무 좋아. 혹은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의 어떤 속성이, 그 친구 자체가 아니고 그 친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좋았고 나빴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다른 친구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것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또 개인 사례긴 한데, 이제 저희 아이 학교가 특성상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고 가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은 반드시 새로운 친구가 오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국제학교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소수 학교가 작은 학교이다 보니 친구 한 명 한 명의 어떤 떠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도 적잖이 뭐 좀 본인과 맞지 않는 친구가 온다거나 혹은 그 친구가 뭐 좀 무례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상처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첫 모습이 아이의 나중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쟤왜 저래 생각했지만 그 친구랑 굉장히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뭐 이제 3학년보다는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좀 정립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저 음, 아이가 첫날 보여주는 모습이 혹은 일주일간 보여주는 모습이 저 친구의 전부가 아닐 거야. 그 본인도 조금 열린 사고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때로는 뭐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토라져가지고 쟤랑 친구 안 해.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지금 좀 성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친구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거기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독일에 살 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거기서 이제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학년이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너 내년에 같은 반 되고 싶은 친구 이름을 세 명을 적어내게 해요. 그런 걸 네.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모두 반영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니즈를 골고루 수용하다 보면 세 명이 다 같은 반이 될 수도 있고 한 명만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항상 아이가 원하는 친구가 같은 반이 됐었어요. 오, 음, 음.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국공립학교나 다른 곳에서도 그냥 이렇게 뺑뺑이 성적 순으로 돌리고 몇 명 아이들만 배치하는 정도 기준은 알고 있었지만 원하는 친구들 한두 명 정도를 불어 좀 편안하게 배치해준다는 기준은 처음 들었어요. 되게 개인적으로는 끌리는 배치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들의 사실 정서를 저는 고려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신학기의 그 긴장감이라는 거는 진짜 모르는 아이가 전부, 네, 아는 아이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신학기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높이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학교를 뭐 가기 싫게 만들 수도 있고, 음, 학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 다른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도 내가 좀 편안한 친구 한 명 있으면 그 확장이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에도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요즘은 군대도 뭐 동반 입대를 하는 상황에, 군대도 힘드니까 동반 입대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정말 절친 네. 동반 입대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응용이 되거나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한 적이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3, 4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친구를 주제로 한 토론 수업을 종종 진행하곤 했었거든요. 특히 신학기, 새학기 때.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제가 이 친구 문제를 종종 토론 주제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춘기 친구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뭐 빠르면 4학년, 5학년, 뭐 좀 더 늦게면 6학년, 중학교 1학년들 되면은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요. 단짝 문제를 비롯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친구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져요. 아시겠지만 이 사춘기라는 이 고도의 이 시기 동안 친구들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한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부모와 갈등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변했는데 그게 친구 때문이야 라고 좀 탓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거를 아이 앞에서 가감없이 드러내다 보니 아이는 또 부모와 등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친구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걔한테 더 몰두하고 집착하는 사례도 저는 좀 보긴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진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좀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게 친구 관계에 대한 우리가 뭐 토론일지 혹은 뭐 철학적 사고일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제는 제가 친구는 많을수록 좋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논제를 잡아놓긴 했지만 실제로 뭐 친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 친구 본질에 관한 토론 주제를 다룬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이들하고 시작을 할 때 친구에 대한 좀 개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친한 오래된 구라고 해서 가깝게 오래 친한 사람이란 게 사전적 정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는 뭐냐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또 친하다는 정도가 대체 어떤 거냐? 같은 반이면 다 친구인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개념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했을 때 그 오래는 어떤 기간이냐? 일주일은 안 되냐? 어제 만난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느냐?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하고 초반에 조금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절 인연이라는 말처럼 어떤 특정 시기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관심사가 멀어지거나 지역이 멀어지거나 자연적으로 거리가 생기고 그 물리적 거리 때문에 심리적 거리도 같이 멀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점이니까요. 이 부모의 음,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도 친구의 개념을 좀 다양하게 정립시켜 줄 수 있으면은 현재의 친구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오래전 기사긴 해. 2017년도 조선의 에듀 기사긴 한데, 거기서 마침 이 친구는 많을수록 좋을까라는 주제로, 뭐, 토론 활동을 위한, 생각 활동을 위한 뉴스가 제공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를 어떻게, 어떤 개념을 정의할 거냐, 뭐, 어떤 기간만큼 만나는 게 친구냐, 뭐 좋은 친구는 뭐냐, 몇 명을 만나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접근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 기사였었고요. 필요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를 토대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토론을 할 때 얘기 나왔던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찬성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러프한 얘기를 제가 좀 모아보긴 했어요. 뭐 마음 안 맞는 친구 5명, 10명 있는 것보다 마음 잘 맞는 한 명이 더 좋다. 라는 의견도 있고, 뭐, 친구가 많다고 모두 항상 더 잘 지내거나, 많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친구가 많으면 싸울 일도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갈등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대신 친구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더 다양하고 재밌게 놀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한테 좋은 점을 배우거나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점을 배우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또 있었고, 또 뭐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싸우게 되는데, 단짝만 있으면 걔랑 싸우면 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명이 있어야 혹시 누구랑 싸우더라도 같이 잘 지낼 친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재밌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네. 음,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특히 단짝이 있을 때의 좀 부정적인 영향, 친구를 한 명만 너무 깊게 사귈 때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려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해외에서 나온 그 사례를 하나 본 적이 있어서 저 보라색 이야기한 친구 썩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 뭐 너무 한 명이면 그 친구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거나 너무 집착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뭐 좋게 보면 진짜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런 경우야말로 내가 이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나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죠? 이론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사례들을 좀 공유하면서 뭐 친구들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친구가 많은 게 좋으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느냐를 자녀분들하고도 조금 뭐 가볍게 주변의 다른 본인의 사례든 혹은 내 친구의 사례든 혹은 뭐 어머니와 아버님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조금 다양하게 즐거운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친구 문제 확장해서 할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죠? 뭐 아주 가볍게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며 혹은 뭐 힘든 기억은 또 언제가 있었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같은 반 아이들은 모두 친구라고 봐야 하느냐 혹은 뭐 같은 반 친구들과 아이들과 다 잘 지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새학기 얘기를 했지만 이때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또 오래된 친구와 새로 된 친구는 누가 더 좋으냐? 이것도 우리가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내 관점, 내 경험, 내 기준에서 어떤 경우에는 오래된 친구가 이래서 좋았고 어떤 경우는 오래된 친구가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들 친구 얘기. 넌 친구가 몇 명인지, 어떤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이 중에서는? 저는 오래된 친구와 새로운 친구, 요 질문이 지금 계속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오래된 친구는 나를 잘 알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좋고, 혹은 내 치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 당연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질문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단편적인 정답 같은 이야기들, 겉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면에 친구가 가져야 하는 그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까지 조금 더 깊게 짚어볼 수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확장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남자아이들은 음. 보통 남자아이들끼리 놀고 이렇게 성별로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이게 너무나요. 유치원 때는 다 같이 이제 성별 불문하고 엄마들 친하면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놀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성별이 다르면 같이 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나랑 성향이, 성별이 다른 친구, 같은 친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이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 좀 불편한 면이 있는지도 조금 뭐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도,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맺은 친구 관계가 평생 가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가치 정립 차원에서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또 친구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이가 중요한 나라라 반드시 같은 나이에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사실 좀 깰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지만 친구가 될 수 있고, 물론 그게 막 예의를 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죠? 서로 존중하고 얘기를 갖추되, 뭐, 이거는 사실 친구의 개념일 것 같아요. 개념 차이가 친구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했을 때, 내가 뭐 선배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이게 음, 저는 우리나라가 이게 뭐랄까 호칭 문제에서 나오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만 해도 모든 학년이 다 서로 알고 지내고 물론 그렇다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학년하고 막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보통 한 한두 개 학년까지는 되게 정말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경진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학장선상에서 너희들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뭐 기준 혹은 나쁜 친구. 사실 이 나쁜 친구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쵸? 친구라는 말에 나쁜이라는 말이 붙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좋지 않은 친구. 좋지 않은 친구의 또 기준은 뭐냐? 그러면 너는 어떤 친구가 되는 게 좋겠느냐? 어떤 친구가 되고 싶으냐까지도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옛말 중에 뭐 어떤 친구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말이겠느냐 또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에 빠져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혹은 뭐 어디까지 친하게 질 수 있느냐 혹은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귈 때 뭐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음, 뭐 초등 고학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업하는 중학생 친구들은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서로 다 뭐 팔로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를 이렇게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마음에 들면 그냥 DM을 보낸대요. 친구하자고. 음, 그래서 친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얼굴도 안 보고 그 친구가 누군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친구가 되고 그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다 학교도 다르고 다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또래 형성해서 무리를 형성해 만나는 경우를 또 많이 봤는데 제가 이 온라인 친구 모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부모님은 불특정 다수 혹은 불확실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소위 동호를 기반으로 하는 뭐 아이돌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의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만나는 또 하나의 외부 세계의 확장이기도 하거든요. 음, 참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디지털 세상에 사는 아이들한테 온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는 안 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사실 우리가 학교나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뭔가 만남을 갖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관계보다는 위험할 가능성이 정말 많죠. 어떤 경우에 뭐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극단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럴 때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은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럴 수 있어라고 스스로 뭔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뭔가 나쁘게 얘기한다 이러면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감을 갖지 친구에게 반감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말씀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는 뭐 온라인 친구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이에게 친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아이의 친구 관계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저는 아이한테 아이 친구들의 칭찬을 정말 많이 해요. 아, 이런 친구는 이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삐라는 친구는 이런 점이 너무 좋아. 너희 친구 그룹들 보면 애들 대체적으로 다 어떤 거 굉장히 선하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그 친구 그룹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갖게 하면서도 엄마가 자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점, 장점 음, 칭찬하는 거를 더 조금 발현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너무 좋은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긍정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줘서 일부러 칭찬해주는 거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렇게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뒤에 나중에 끼워 넣어요. 아, 걔는 이런 점 되게 좋은 친구인데, 이런 점도 있었네. 걔는 좀 그런 거는 고치면 좋겠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원래 친구는 모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좀 바꾸려 노력해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전략적으로 친구에 대한 대화도 아이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배워갑니다, 오늘도 하나. 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조금 되게 흥미로운 주제여서, 흥미로운 이슈여서 그때 수업 당시에 좀 공유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친구가 많을수록 좋을까라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성향상 친구가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친구를 막 넓게 사귀는 편은 아니어서 와, 저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남편에게 보여주지 말아야지 생각했다는 거 아셔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친구들에게 뭔가 뭐 위로는 좀 이상하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 꼭 친구가 많다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하기 위해 끌어왔던 자료긴 한데 이제 어떤 연구 결과였어요. 실제로 이제 지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적다. 이 사람들은 뭐 오히려 책을 본다거나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꼭 누군가를 만나거나 다양한 만남을 가지면서 얻는 행복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가 많다는 건 나의 행복하고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 반대로 친구가 적다는 것도 마찬가지 인과관계는 없겠으나 친구가 적다고 해서 뭐 또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친구가 적을 수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또 잘못 받아들일까 봐.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친구가 적당한 걸 마치 인과관계처럼 받아들일까 봐. 그 이렇게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물론 아이고, 친구가 소중하지만 네. 똑똑하지만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거는 친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좀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좋아요.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 바로 이달락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장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의 조건이라는 조지 베일런트 책이었나 거기에서는 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즉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줄 때 행복감이 많이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적다고 오히려 이걸 선호해야 된다거나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요. 내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기는 해야 된다라고 또 덧붙이고 싶네요. 그럼요. 친구가 있을 때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특히나 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주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다양한 친구로부터 뭐 그게 설령 약간의 갈등이나 약간의 뭐 서투름이 있다고 해도 그게 또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좀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뭐, 우리가 공자 얘기하면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공자가 뭐, 입자 사무, 손자 사무에서 뭐, 유익한 친구 세 가지 유형, 해로운 친구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뭐, 유익한 친구는 정직한 사람, 뭐, 진실한 사람, 지성을 갖춘 사람, 공자의 입장이긴 하겠습니다만, 해로운 친구는 뭐, 아첨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뭐, 부드러운 척하는 사람, 뭐, 말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세 가지씩 꼽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특히 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친구의 조건, 해로운 친구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중요성을 좀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고, 혹은 뭐 해로운 친구는 어떤 사람이고, 너희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고, 어떤 친구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좀 글로 써보는 정리 활동까지 한다면 좀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우리가 친구 문제 아니라도 새학기 때 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관계 문제에 있어서라던가 학교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뭐 어드바이스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방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아이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면은 새 환경, 새 친구, 새 선생님, 이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 요때 무언가 새로운 습관 하나 들이는 거 목표로 잡기 좋은 게 3월인 것 같거든요. 3월 새 시작과 함께 내가 조금 올해는 이 정도 학업적인 측면이든 체력을 기르는 운동이든 저는 지금 아이 운동 관련해서 좀 하나를 습관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작게 스몰 미션 같은 거를 매일매일 좀 제시를 해서 달성하면은 어린애처럼 뭐 스티커를 주든 보상을 주든 그런 팁과 함께 좀 새 학기, 새 시작, 새 습관 잡기 하나 정도 가지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라는 새로운 뭐 학년, 새 학년, 새 교실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 돌릴 수 있는 방향도 되겠네요. 음, 방향을 돌려서 우리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하는 걸로 조금 시각을 전환하는 뭐 되게 그런 현명한 오, 방법이신 것 같기도 해요.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